네, 안녕하세요. 책을 읽어주는 남자, 혜진입니다. 네, 오늘은 날짜가 지금 자정이 넘어서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8분, 날짜는 2020년 7월 28일입니다. 요즘 날씨가 계속 비가 오다가 어제 하루 날씨가 엄청 좋았죠. 근데 또 오늘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하면서 비가 여기저기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도 계속 오는 것보다는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하루 정도는 비록 밤에 또 비가 다시 내렸지만 낮에는 정말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책을 읽어주는 남자, 지금 현재 해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함께 읽고 있고요. 오늘은 제6강 수행의 장, 그 중에서도 내 마음과 친해지세요. 앞페이지 쪽에 짧게 또 2줄 정도 문구가 써 있습니다. 내 마음도 내 뜻대로 하지 못하면서 무슨 수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네, 그럼 내 마음과 친해지세요. 책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해 트위터를 시작한 후 많은 젊은 친구들이 내게 질문을 보낸다. 잘 풀리지 않는 연애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 가족의 불화,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미련, 취업 문제 등.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하는 질문은 화가 나거나 짜증, 서운함, 미움 등의 불편한 감정들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하면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며 다스릴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사실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분들이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알고 보면 절반의 성공을 이룬 셈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스스로 그런 감정들이 올라왔을 때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 힘들어하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알아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불편한 감정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느냐고 트위터를 열심히 하는 어느 스님에게 묻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 마음을 내가 다스려야 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에 있다. 그 마음을 이해가 필요한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불편한 감정이 내 마음속에 생겼을 때
그 감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 하지. 그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를 이해하거나 그 마음과 친해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은 마인드 컨트롤 혹은 마음 다스리기와 같은 표현을 자주 하면서도 마음 알아가기 혹은 마음과 친해지기와 같은 표현은 잘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밀려오는 화, 짜증, 불안, 미움의 감정을 바꾸려고 노력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마치 분노, 미움과 같은 부정적인 마음 상태가 진흙이라고 한다면 마음이라는 물속에 진흙이 잔뜩 풀어져 온통 진흙탕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그 진흙을 빨리 가라앉힐 수 있느냐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빨리 진흙을 가라앉히려고, 즉 부정적인 마음을 가라앉혀 평정을 유지하려고 마음의 물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진흙들을 아래로 눌러 가라앉혀보자. 결과는 어떤가? 오히려 손의 움직임 때문에 물속의 진흙이 더 어지럽게 흩어지지 않은가? 예를 들어 누구를 심하게 질투하여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왔을 때 그 마음을 없애고 싶어 다른 좋은 생각을 하려 애쓰면 애쓸수록 그 미워하는 마음이 다시 비집고 올라오지는 않는가. 이러니 내가 부정적인 마음 상태를 바꿔보겠다고 마음속으로 들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 부정적인 마음 상태만 한 번 더 헤집어 놓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내 스스로가 진흙탕과도 같은 부정적인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 상태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사실 답은 아주 간단하다. 그 올라온 마음을 마치 영화나 드라마를 보듯 제3자의 입장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조용히 관조하면 된다. 우리가 보통 잘 모르는 대상을 이해하려고 할 때 기존에 알았던 생각들을 내려놓고 조용히 그 대상을 관찰하면 되지 않던가. 즉, 진흙탕과도 같은 마음 그릇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 해보려는 게 아니고 마음 그릇에서 나와 침묵으로 그 감정들을 영화나 드라마 보듯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관조하는 자가 화, 짜증,
불안, 질투와 같은 말에 집착하지 않고 그 말이 지칭하고 있는 화의 에너지, 짜증의 에너지, 불안의 에너지를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다. 마치 거울이 어떤 것은 비추고 어떤 것은 비추지 않는 식의 선택을 하지 않는 것처럼 나 역시 그저 물끄러미 올라온 감정의 에너지를 선택하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는 것이다. 거울이 자기가 비추는 대상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지 않은 것처럼 나 역시 분별하거나 말을 붙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그저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관조자의 입장에서 내 마음을 바라보면 나의 의식이 약간 뒤로 물러나는 듯한 느낌, 머리 뒤에서 내 마음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로 얼마 지나지 않아 불안한 마음 상태가 자기 스스로 천천히 다른 형태로 변하면서 사라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내가 그 감정들을 마음 그릇 안에 들어가서 직접 변화시켜 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 그릇 밖에서 조용히 관조하고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저절로 감정 에너지의 형태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내가 불편한 감정 마음을 그릇 안에 들어가 직접 다스리려고 하면 오히려 그 감정들을 더 해집는 결과만 나은 것과 대조되는 것이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 수 있다. 그렇게 자꾸 지켜보면 뭐가 좋나요? 현실 회피 아닌가요? 오히려 이 과정은 현실 회피가 아닌 현실 즉시이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현실 즉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내 마음의 상황을 직시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마음이라는 허공과 같은 공간에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잠시 일어났다 나의 의도와는 또 상관없이 사라지는 구름과 같다는 것을, 이 깨달음이 있고 나면 화, 짜증, 불안, 미움의 감정이 일어나도 크게 끄달리지 않게 된다. 그것 뜻을 내 것이라고 붙잡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내 마음 공간에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구름과도 같은 손님이기에 마음을 다스리려 하지 말라. 그저 그 마음과 친해져서 그
그 마음을 조용히 지켜봐라. 마음을 다쳤을 때 보복심을 일으키면 내 고통만 보입니다. 그 대신 스스로를 진정시키고 내면의 자비빛을 일깨워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하면 나에게 고통을 준 상대도 결국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화가 난다. 그런데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한다. 즉, 화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화가 내 것이라 할 수 있나요?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화라는 손님이 들어왔다 나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우리 마음 안에는 히틀러와 테레사 수녀님 같이 테레사 수녀님이 같이 있습니다. 내 존재 자체에 대한 공포와 미움이 기반을 이루며 히틀러가 되는 것이고, 타인을 향한 자비와 이해심이 강해지면 테레사 수녀님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안 되라고 했을 때 짜증내거나 싸우지 말고 바로 예 하십시오. 새로운 상황은 나를 또 다른 세계로 유도하고 또 다른 삶의 문을 열어줍니다. 누군가 나에게 안 돼 라고 했을 때 저항하면 할수록 상황은 변하지 않고 나 자신만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비방만 받는 사람이 칭찬만 받는 사람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칭찬도 비난도 모두 속절없나니 모두가 제 이름과 제 이익의 관점에서 하는 말뿐. 누군가 비난하는 소리를 듣다 보면 비난받는 사람이 비난받은 짓을 했다고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비난하는 사람이 사실 자신의 말도 듣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속지 마세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 어떤 친구가 험담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얼씨구 하며 내가 맞장구를 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친구와 헤어지면서 생각해요. 나 없으면 저 친구는 나에 대해서도 조금 전처럼 험담하겠지. 순간 통쾌해도 험담은 결국
제 살 깎아먹기입니다. 당신이 저를 순수하다고, 선하다고 느끼는 까닭은 바로 당신이 순수하고 선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은 사람들에게 지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지더라도 내가 더 큰 것을 성취하면 그건 곧 이기는 것입니다. 잠시 굽히면 마음의 평화, 가족 안에서의 행복, 다 같이 잘 되는 큰 결과를 얻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며 세상과 사람들이 변했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과거의 틀에 맞추어 현재를 재단하려니 슬픈 것입니다. 지금의 변화를 수용하세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과 우리의 삶은 계속 변합니다. 수행자가 마음을 돌이켜 깨달으려 한다면 지나가는 어린아이에게도 배움을 얻고 자신이 모욕당하는 상황에서도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실은 세상 전체가 우리의 스승입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사람은 나를 칭찬하고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마음 공부는 나에게 모욕을 주고 화를 내고 나를 실망시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 시작하게 돼요. 그들이야말로 보살의 화신입니다. 누가 진짜 수행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법이 있습니다. 실컷 칭찬을 해주고 또 실컷 비판을 해주세요. 마음의 요동이 있으면 그 마음 근본의 자리를 잇고 있는 것입니다. 도인이 달리 도인이 아닙니다. 알지만 말하지 않고 참을 수 있는 힘. 변화를 시킬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가만히 놔둘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도인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는 도는 아직 설익은 도일 뿐입니다. 네, 오늘의 내용 내 마음과 친해지세요. 그쵸, 무엇보다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고 멈출 수 있고 화가 왔을 때 그런 마음을 내가 잡아줄 수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나 자신을 위해서 토닥여줄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지 않나 싶어요. 모든 화나
안 좋은 것들은 그대로 두면은 마치 손님처럼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두면은 손님처럼 잠시 들렀다 가는 그런 하나의 손님처럼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읽었던 도인이 달리 도인이 아닙니다. 알지만 말하지 않고 참을 수 있는 힘. 변화시킬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가만히 놔둘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도인이다.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서로 대화를 했을 때 그 문제를 듣고 무언가 해결책을 주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은 여기에 나온 것처럼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기다려주는 것도 하나의 큰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책을 읽어주는 남자. 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혜진이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